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셀시어스의 22년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셀시어스는 이번 분기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뤘는데요. 188.2밀리언을 달성해서 저번 분기 대비 22.2%, 전년도 동기 대비 98%라는 높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마진율도 38%에서 41%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요. 셀시어스는 앞으로 마진율 40%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마이너스 181.9밀리언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181밀리언의 손해는 펩시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존 유통업체들한테는 해약금을 환불해야겠죠. 왜냐하면 펩시하고 새로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155밀리언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펩시한테 유통권을 주기 위해서 해약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펩시가 지불해야 될 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펩시가 지불할 돈인데 지금 보면 어카운트 페이러블, 그 다음에 어크루드 디스트리뷰터 터미네이션 피 이렇게 해서 부채로 잡혀있죠. 자, 이 부채로 잡힌 이 돈이 펩시가 지불할 금액인 거죠. 펩시가 지불하기로 협의가 된 내용인데 만약에 지불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펩시가 지난 분기 주었던 5억 5천만 달러의 약 5% 배당을 주는 것을 차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이익을 갑자기 낸 이유는 뭐 세금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세무 전문가는 아니어서 왜 이렇게 순이익을 마이너스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일시적인 비용이고 이것은 펩시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북미가 145밀리언에서 179밀리언까지 굉장히 성장했고요. 자, 기타 지역은 8.6밀리언에서 8.7밀리언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강달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분기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엄청 늘었죠. 자, 350밀리언에서 1.3빌리언까지 급격히 증가했고요. 부채 같은 경우도 110에서 444밀리언 증가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펩시가 지불해야 될 금액을 부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전체 부채는 50.2%로 아직까지는 건전한 상태입니다. 자, 펩시와 우선주 계약을 통해서 5.5억 달러가 들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캐시가 5억 9,200만 달러까지 증가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자산이 1빌리언 가까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크게 늘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저번 분기에 인벤토리를 꽉꽉 채웠기 때문에 2분기부터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발생했는데요. 33.2밀리언, 128밀리언까지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아졌죠. 자,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우선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5억 3,900만 달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셀시어스는 이제 인벤토리를 꽉꽉 채우고 완연한 영업활동 플러스 기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SR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9.82가 됐고요. 펩시하고 협업 발표 그리고 미드캡에 들어가면서 견조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ROE와 ROA는 일시적인 마이너스 순이익이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 ROE와 ROA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 숫자는 75.6밀리언에서 76밀리언까지 주식 보상용 채권이 조금씩 증가했고요. 아직 펩시의 우선주는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의 비중은 저번 분기부터 개인의 비중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내부자 그리고 기관이 전부 다 이 주식을 들고 있죠. 미들캡 진입 후에 주가가 더욱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펩시의 협업 이전에는 펩시가 뱅과 협업을 했죠. 에너지 드링크 업계 4위죠. 4위인 뱅과 협업을 하다가 지난 6월 협업을 파기하고 그리고 셀시어스를 선택했죠. 자, 그러나 이것도 언제나 제2의 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뱅 같은 경우는 펩시와 계약이 파기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셀시어스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뱅은 펩시를 이용해서 지난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4위가 되는 빠른 성장을 이뤘죠. 반면에 셀시어스는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3위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뱅과 셀시어스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드링크 세 번째 업체가 됐습니다. 자, 몬스터, 그 다음에 레드불, 그 다음에 셀시어스고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 드링크가 3분기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셀시어스 점유율은 아직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4%인 뱅을 초월했죠. 자, 펩시의 도움 없이도 펩시가 지원하던 뱅을 추월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펩시가 셀시어스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회사는 펩시와 협업으로 미국의 성장을 따라가는 것도 정신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펩시 유통에는 10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펩시의 유통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은 셀시어스 스스로 매출이 증가한 것이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펩시의 유통에 얼마나 매출이 성장할지 지켜봐야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2등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레드불과의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몬스터가 26%고요. 셀시어스가 18.5%입니다. 자, 그리고 레드불이 12%죠. 무려 6%나 되는 큰 격차로 셀시어스가 아마존을 점유하고 있죠. 자, 현재 셀시어스의 쿨러 전용 판매기는 3,500개입니다. 이번 분기에 550개가 추가됐고요. 엄청난 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쿨러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쇄도하고 있죠. 자, 그런데 펩시는 5만 개의 쿨러 판매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뱅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 자리에 셀시어스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매출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펩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식당, 매장에 펩시를 통해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 현재 인벤토리를 꽉꽉 늘리는데도 지금도 인벤토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더욱 캐파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펩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자, 대학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많고 셀시어스는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상승도 기대가 되죠. 그리고 또한 지금도 벅차지만 펩시의 126개국 세계 유통망을 활용한다면 셀시어스의 글로벌화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자, 여기까지. 자, 셀시어스는 과거 몬스터와 콜라의 협업처럼 잘 돼서 세계의 기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뱅처럼 2, 3년 동안 유지되다가 별 재미가 없으면 계약 파기로 돌아갈 것인지, 이 기로에 지금 셀시어스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셀시어스는 자력으로 미국에서 3위가 됐고요. 뱅은 펩시의 유통망을 통해서 겨우 4위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펩시 입장에서는 뱅보다는 셀시어스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셀시어스가 그냥 그런 기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이겠죠. 미국 내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펩시의 유통망을 활용하게 된다. 자, 그러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통사의 선반의 세팅은 대부분 1분기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셀시어스가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시어스가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셀시어스가 뱅처럼 가지 말고 몬스터와 코카콜라의 협업처럼 잘 돼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